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성남이라는 도시가 등장하는 꿈을 다뤘었는데요. 그분이 보내준 다른 꿈 중에서 성남이 등장하는 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붕어빵 파는 알바를 하려고 어떤 남자를 만나다. 알바와 관련된 사람이고 20, 30대로 보이는 청년이다. 무섭거나 하지는 않다. 나도 지금보다 젊은 20대 같다. 그 남자를 따라가려다가 갑자기 무서워져서 집으로 뛰어간다. 성남이다. 왼쪽과 직진 길 중 고민하다가 왼쪽으로 뛰어 올라간다. 엄청 뛴다. 집으로 들어간다. 여동생이 있다. 실제 성남 집은 아니다. 3개의 방이 일렬로 연결된 구조다. 청년이 집을 찾은 것 같다. 여동생과 내가 있는 방의 문을 두드린다. 나는 옆방으로 옮긴다. 걸쇠가 안 잠겨 있어 불안하다. 걸쇠를 막 잠그려고 하지만 안 된다. 그래도 무서워서 옆방에 간다. 엄마와 아빠가 있다. 엄마와 아빠는 침착하다. 내 얘기를 듣더니 문을 연다. 붕어빵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 꿈 처음부터 이제 붕어빵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부모랑 아이랑 꼭 닮았을 때 붕어빵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붕어빵 파는 알바를 할 때 똑같은 모양의 틀이 주르륵 있고 그게 이제 꿈 후반부에 나오는 일렬로 연결된 3개의 방하고 좀 구조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부모랑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부모한테 긍정적인 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답답하고 이제 버거운 기분이 들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면이 투사가 돼서 내가 꿈자라면 붕어빵 알바를 하다가 두려움을 느낀 이유가 이 원가족과 나 사이에 어떤 보기 싫은 부분을 봐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겉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오히려 그거를 만드는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대상인 것 같아서 특히 요새는 노점에 있는 붕어빵 가게들은 많이 없어지지만 색다른 재료를 넣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인기가 더 많은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붕어빵을 구우면서 개성에 대해서 배우고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꿈에서 이 붕어빵 청년이 되게 중요하고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끈질기게 나는 집으로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찾아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붕어빵 굽는 일을 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꿈에 붕어빵 이미지가 등장하면 1차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정이나 특질이 부와 모 중 어느 쪽에서 왔으며 성장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강화되었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복잡한 심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묻은 채로 지내고 싶습니다. 지나온 시절을 되짚어 악습의 대물림 과정을 따지다 보면 해묵은 상처는 들춰집니다. 그리 되면 온통 억울하고 서럽기만 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밀려오고 부모에 대한 원망은 다시 건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는 나는 붕어빵 파는 알바를 앞둔 상황에 있습니다. 붕어빵 파는 알바, 즉 붕어빵 장사를 앞둔 상황에서 무서움에 압도되어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가끔씩 붕어빵 장사를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정할 거 없으면 붕어빵 장사라도 해야지 뭐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붕어빵 장사는 생존이 막막해질 경우에나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아닌 대안인 셈입니다. 붕어빵 장사라도 해야지 하고 말할 때 그 속내는 그 선택만은 피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여 농담처럼 오가는 붕어빵 장사라도 해야지는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공포까지를 담아내는 말인 것입니다. 김어준에 관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어준은 대학을 졸업한 후 잠시 대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금방 그만둔 걸로 압니다. 회사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았고 그래서 붕어빵 장사를 할 생각으로 퇴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꽤나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으나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김어준이라면 그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붕어빵 사업을 성공시켰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어준이 믿는 단 하나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탁현미는 김어준에 대해 김어준은 누구 덕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이야기를 간추리면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시선이나 사회적 평판으로부터 대단히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간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김어준이기에 붕어빵 장사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고 실제 행할 생각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그우먼 김미화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방송인으로 잘 나가던 그녀였으나 첫 결혼 생활은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하면서 방송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극심했으나 도로 주저앉는 대신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각오를 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서도 어김없이 붕어빵 장사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개그우먼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살려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붕어빵 장사를 꾸려 자신과 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의 상태로 살 수는 없고 무언가 극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한 번쯤 붕어빵 장사를 떠올려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껏 누렸다고 생각하던 사회적 혜택을 전부 포기하고 밑바닥으로 추락할 것을 예상함에도 자신의 결심을 그대로 밀어붙이고자 할 때 위안 삼는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붕어빵 장사는 막다른 처지까지 내몰릴 경우에나 선택할 수 있는 달갑지 않은 대안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장차 할 선택으로 감당해야 할 후폭풍 같은 것입니다. 하여 아이러니지만 현실에서 대다수는 붕어빵 장사를 떠올림으로써 마음에 들지 않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갑니다. 실제 붕어빵 장사를 결행할 용기는 아무나 낼 수 없는 만큼 그런 용기를 보여주는 이도 아주 드물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간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인지했을 때, 와, 이렇게는 안 돼, 못 살아, 뭐 이러면서 대안을 생각하다가 뭔가 그 대안이 비용도 많이 들고 내가 감수해야 될 리스크도 크고 힘들고 이러면 그냥 좀 지금 현 상황에 다시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볼까? 이러면서 이제 한편에 드는 생각이 나중에 아주 더 최악인 상황이 되면 그 비용도 이제 기꺼이 치룰 만큼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좀 그냥 지금은 이거를 감수할 수 있다고 왜 생각을 못할까? 뭐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 살만한 거지 뭐. 자, 그렇다면 붕어빵 파는 알바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붕어빵 장사를 살아낸다는 것이 은유하는 바는 무엇일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평판에 신경 쓰며 거기에 갇혀 사는 삶을 끝장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얼마간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나 방식을 과감하게 놓는 용기를 이미지로 표현해야 할 때 붕어빵 장사보다 나은 이미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붕어빵 장사를 떠올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고 끝간대로 몰릴 수 있음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사회적 평판이 나락으로 떨어져 일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상황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두려움에 압도된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 스텝 정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용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가령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집착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이 내 삶에서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한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던가? 얼마나 행복한가? 등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허상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붕어빵 장사를 결행할 수 있는 용기는 그런 질문들에서 나온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회적 평판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생존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용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붕어빵 장사라는 거에 있어서는
많이 와닿았는데 동시에 노점상이라는 것도 많이 생각이 나면서 왜 그 중에서도 붕어빵이지? 이제 그런 질문은 좀 남거든요. 아마 부모와의 연관성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지. 내가 붕어빵 장사로 나서지 못하는 거. 내가 붕어빵 장사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독립을 이뤄내지 못한다던가. 그러니까 그 독립이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부모 때문이야. 내가 좀 더 용기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건 내 부모 때문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내면 상황을 설명하는데 붕어빵이 더 적절했겠지. 꿈을 보면 붕어빵 장사의 주인은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입니다. 꿈속 남성을 그려보면서 세계를 두루 여행하며 그 경험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20, 30대 남성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20, 30대 남성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험 자체가 인생의 자산임을 알고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편 부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붕어빵 장수가 젊은 남성이라면 측은함이 올라오기보다는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사회적 시선에 갇혀있기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는 반듯함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꿈속 20, 30대 남성 역시 그런 남성으로 보입니다. 그는 적어도 사람들의 시선에 매인 채 살아가는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갇힌 채로 살아가면 시야의 협소함을 피할 길이 없고 그로써 초라하고 비참한 일상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진작에 터득했고 그로써 다른 삶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꿈을 보건대 나는 본격적으로 붕어빵 장사에 나서기 전 붕어빵 파는 알바 체험을 해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바에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의 다음 사회적 정체성을 붕어빵 장사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슨 현 상태, 사회적 시선과 사회적 평판에 갇힌 채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태도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스스로를 설득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붕어빵 파는 경험을 살아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중이나 번번이 두려움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를 도모하는 일은 그토록 두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할 선택으로 인해 그간에 누리던 혜택을 잃고 사회적 평판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때 무서움이 엄습하고 거기에 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막상 남성을 따라 나서고 보니 붕어빵 파는 일상을 살아내는 일에 대해 현타가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것만 같고 그래서 도망친 것입니다. 나는 붕어빵 파는 알바로부터 도망치는 이유를 늘상 내 부모에게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 때문이라며 부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붕어빵 장사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부모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냥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내 일상에 부모의 처지를 허용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인데 이는 아주 찜찜한 일입니다. 가진 것을 다 잃고 혹은 가진 것이 없어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삶, 내게 붕어빵 장수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 부모가 누리지 못했던 삶의 질을 누려보고자 가진 애를 다 쓰고 살았는데 결국 내 부모와 다르지 않은 처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비애감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보다 못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 똑똑하고 내가 더 성품도 괜찮고 내가 더 모든 면에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경제력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도 그렇고 뭐 용기 뭐가 됐든 내가 엄마만큼 사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네. 좀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은 붕어빵 파는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부모의 공간으로 가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내면 드라마에서 부모로부터 이어져 온 습성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공간인 성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환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늘상 화난 채로 사는지라 인식조차 어려운 상태인데 녹이 서린 태도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난 채로 살아갈 때 그에 따른 에너지 고갈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꿈에 따르면 엄마 아빠가 붕어빵 파는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붕어빵 파는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엄마 아빠의 공간으로 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붕어빵 파는 일을 거부하면 갈 곳은 부모의 공간뿐입니다. 꿈은 제대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공간으로 돌아가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나로 하여금 사회적 시선에 갇힌 채로 살아가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시선과 사회적 평판에 갇힌 채로 살아가는 일상을 살면 나는 화난 상태에 있게 된다고 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꿈 보내주신 분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 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나랑 똑같지? 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러니까 제가 엄마보다 못할 수 있구나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엄마랑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지점이, 저희가 3대가 겁이 많아요. 저희 엄마도 겁이 엄청 많고 저도 겁이 많고 제 아들도 겁이 엄청 많은데 그 3대가 어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킥보드를 타고 저 놀이터까지 가는데 제가 처음에 그게 엄청 불안했어요. 막 어떤 상상까지 드냐면 지나가다 괜히 오토바이가 와서 그냥 칠 것 같은 그런 불안까지 이제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애 성향도 아니까 좀 많이 이제 안심을 하는데 저희 엄마가 막 1m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엄마 모습을 보면서 와, 똑같구나. 저기서 왔구나. 저 DNA가. 근데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난 좀 다르게 살고 싶고 부모가 저 태도일 때 아이가 어떤 걸 느낄까를 예전에 그냥 엄마와 딸 사이에만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게 이제 아이가 끼고 조금 거리가 생기니까 좀 잘 느껴지면서 진짜 제가 아까 붕어빵이 되게 똑같지만 다른 지점을 만들 수 있다면 난 좀 거기서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좋아요. 이번에는 캐리커처 작가 정은혜의 엄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운 증후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딸로 인해 엄마는 3개월 동안 매일 울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데 나 왜 이렇게 슬프지? 하고 자신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이가 발달 장애아라서? 아니면 남편이 죽도록 미워서? 진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갇힌 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한 여자로 볼까봐, 자신을 실패한 여자로 볼까봐 두렵고 슬펐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고서 사회적 시선에 신경 쓰며 사는 것이 자신과 딸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과 자신이 갖고 갈 수 있는 건강한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평판에 신경 쓰며 살았다면 우리가 아는 캐리커처 작가 정은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인정을 받는가의 여부를 떠나 저 성취는 참으로 부럽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이들을 덜어 접하게 됩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시간을 지나왔기에 저런 모습일까 하는 호기심으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철저한 자기 객관화 작업을 거친 뒤에 그 토대 위에서 노력을 쏟아 성취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영감을 제공하는 성취는 모두 그 여정을 밟는 것 같았습니다. 뭐냐면 그 개인이 나아갈 바와 삶의 지향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로부터 결정되는 듯 보였고 그로써 노력의 질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꿈으로 돌아와 성남으로 향하는 횟수, 즉 내 안의 노기를 줄여가자면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자기 객관화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평판에 얼마나 민감하며 어떻게 휘둘리며 살았는지에 대한 솔직한 정리 작업이 붕어빵 파는 알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꿈을 보면 나는 도망쳤지만 젊은 청년은 집요한 추적 끝에 내 집을 찾아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 담긴 의미란 그런 것입니다. 청년이 보여준 그 집요한 근성으로 자기 객관화 작업을 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년은 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붕어빵 파는 알바를 하기로 해놓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내 부모에게 전하며 현재 나를 찾는 중이라고 할 것입니다. 청년이 나를 찾듯이 나 역시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청년이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 그저 청년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실제 부모와 그리 큰 상관이 없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이 꿈에 등장하는 부모가 의미하는 바는 이전의 습대로 살아가라고 종용하는 내면의 강력한 목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그 목소리의 영향력에 짓눌린 채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부모는 붕어빵 파는 일을 왜 해? 사회적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쩌고 저쩌고 하며 나를 볶아댑니다. 그동안은 내면의 부모를 이기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를 잠재울 수 있는 이가 나타났으니 바로 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을 따라 나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청년 밑에서 붕어빵 파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싶어집니다. 저라면요.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 삼아서 이제 반야신경 필사도 하고 108배까지는 아니고 한 50배 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일어나서 저 엄마 첫 마디가 왜 나무아비 타보를 틀고 있어?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은 종교가 기독교니까 괜찮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제 이러는데 엄마는 그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모습이.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에 그 정리한 거는 저라는 모습을 보고 그래 살은 빠지겠다. 이걸로 이제 그래서 내가 나의 성스러운 기도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이러고 이제 웃고 지나갔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와중에 내가 뭘 원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바쁘지만 뭔가 공허하게 좀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아니까 좀 이제 엄마랑 갈라지는 이런 지점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았고 제가 얼마 전에 조용한 희망을 그 에세이를 책으로 이제 읽는데 처음부터 인상적이었던 게 그 필자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글이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점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머, 그런 게 그렇게 확실해? 또 하나는 자기는 딸을 지키고 싶다. 딸을 지키는 강한 엄마가 되고 싶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안에 그런 마음 하나가 되게 강하고 그걸 지키고 싶다. 이런 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부럽다. 나는 어땠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내 습으로 돌아가는 지점에서 그렇게 틈이 생기는 그 순간들이 이런 청년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